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3000% 뛴 종목 무슨 일일까라는 기사인데요. 코인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3000%가 뛴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이코 홀딩스라는 이 회사가 주가가 하루 만에 3000%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지금 8일 전 거래일에 견져서 이 3065.52% 정확하게 올랐고요. 종가로는 이제 45.9달러로 마쳤다고 해요. 장중 한때 83달러까지 이제 상승하면서 고점으로는 이제 563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을 하루 만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상한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하루 만에도 뭐 3000%, 5000%까지도 상승을 합니다. 놀라운 상승률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 에이코 홀딩스라는 회사는 이 골판지 포장 사업체예요. 근데 이날 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 이 샘 올트먼이 후원하는 이 가상자산인 월드코인을 주요 재무자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2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비트코인 매입 보유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스트래티지랑 이제 동일한 전략을 똑같이 여기 이제 월드코인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월드코인은 샘 올트먼이 만든 이 생체 인증 스타트업 이 월드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코인이에요. 이것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다른 알트코인들하고 거의 똑같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소식으로 엄청난 이 상승률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에이코 홀딩스는 이제 또 호재가 한 가지가 더 나왔었는데 이 댄 아이브스 분석가가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아이브스는 이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등 이 월가의 기술주 분석 전문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입니다. 이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기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분석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에이코 홀딩스의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랑. 이 비트마인의 톰 리가 들어왔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 그래도 어떤 유명 인사를 이 의장으로 앉히는 요것들을 아마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터뷰에서 나는 인공지능 혁명과 기술의 미래에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월드를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인증 신원의 사실상 표준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 월드코인의 가격이 40%나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자,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죠. 지금 여기 이 신규 상장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이제 주식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식이 1달러대에서 계속 행보를 했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빵 하고 튀죠. 그리고 80달러를 넘어서요. 1달러짜리가 80%가 넘는 거고 뭐 1달러로 치면 근데 이제 그 한 5000% 정도 된다고 해요. 고점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45.08달러 종가로 기준으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월드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코인도 이번에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그래서 한 번에 거의 뭐 52%까지 상승률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요. 하지만 지금이 이 고점일 수 있는 점, 단기적으로는 그런 점은 유의하셔야 돼요. 이게 과열된 양상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로 올라오면
이 조종세도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따라 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댄 아이브스와 이 올트만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이 기업이 이제 월드코인을 이제 주요 재무자산으로 매입을 했고, 이를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모를 발행한다라고 하고 있죠.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전문 분석가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AI 인증 체계, 신원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했었어요. 각 나라마다 생체 인증 정보를 넣으면 이제 이 월드코인을 준다라는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를 빼간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투자를 한 부분이 재미난데요. 이게 조금 더 재미있어요. 월드코인 올라가고 뭐 이 부분 알겠는데 비트마인도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아닌데. 네, 여기서네요. 자, 월드코인 배팅 회사 에이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고 투자를 했는지 에이코 홀딩스의 이 비트마인이 문샷 전략의 첫 단계로 이더리움 생태계를 강화하는 혁신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에이코 홀딩스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트마인이 이제 그 이더리움에 투자한 그 투자금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근데 작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알고 투자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빨리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트마인 쪽에서는. 비트마인이 이렇게 이제 정보가 빠른 이유가 있죠. 결국에는 이 비트마인에 투자한 투자사들을 보면 이제 피터 틸, 파운더스의 이제 피터 틸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도 들어가 있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도 있고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도 있고 이런 굵직한 기관 투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비트마인은.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거죠.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그래서 진짜 국지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비트마인이 정보를 얻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톰 리가 지금 이제 의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톰 리도 이 업계에서는 잔뼈가 그래도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톰 리 회장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미리 선점해서 투자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마인은 굉장히 빠르게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 수익을 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뭐 가치 상승, 가격 상승, 거기에 이제 스테이킹, 그리고 이런 자산의 약 1%는 이런 이제 문샷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근데 뭐 사자마자 문샷이 돼버렸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버렸으니 엄청난 문샷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얻기는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좀 잘하는 곳이 있다. 비트마인처럼 이렇게 정보를 좀 빨리 알아내고 이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곳을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겠지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꼭 뭐 비트마인에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시면 투자하실 때 이런 걸 이제 놓친 걸 조금 아까워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회로 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비트마인에서 투자를 잘 해서 그래도 수익을 꽤 얻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2천만 달러에 이제 3000% 수익이 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단번에 엄청난 수익을 이제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비트마인에는 호재가 됐던 것 같고, 비트마인도 그래서 이제 아주 잠깐 올라왔어요. 비트마인도 잠깐 조금 올라왔어요. 한 4% 상승했네요. 4%. 네, 아직까지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비트마인은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뉴스가 한참 나올 때, 그때부터 계속 조정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과열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식혀가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결국 이더리움도 이제 계속 조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더리움 따라서 계속 조정세가 나오는 거죠. 이더리움도 한참 이제 상승을 하고 과열이 나왔었고 그 과열을 이제 식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트마인은 지금 200만 이더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보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또 사상 최대 규모를 넘어선 겁니다. 이번에 보유한 것만 200만 이더가 이제 넘어섰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80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200만 개로 늘어나면서 85억 달러, 약 11조 8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높아요. 지금 이 평가 가치가 오히려 이제 저평가 가치주가 돼버렸어요. 비트마인이 가치주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만큼 조정세가 지금 깊게 나오고 있고 오랫동안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비트마인은 192개의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2억 6,600만 달러의 현금을 포함해서 총 9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 중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까지 다 포함하면 모든 자산을 포함하면 이제 90억 달러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보유량으로는 전 세계 1위고 전체 디지털 자산 보유 규모로서는 스트래티지에 이어서 2위 자리. 현재 스트래티지는 63만 8,460 BTC로 이제 710억 달러, 약 98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2위 자리까지 비트마인이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올해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5월 정도나 6월 정도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엄청난 속도죠, 지금. 실제 2020년부터 시작했던 스트래티지에 비하면 정말 빠른 기간 내에 지금 축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린 회장은 이번 기록을 이더리움의 대형 사이클 진입 신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월가가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고 AI 에이전트 AI가 토큰 경제를 만들어내면서 이더 보유 대형 기업은 파워업칙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마인은 이더 공급량의 5% 확보를 목표로 한 연금술 전략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하고 있죠. 앞으로 지금 200만 개를 이제 모았잖아요. 여기서 200만 개를 모았는데 앞으로 이제 목표량은 600만 개예요. 600만 개, 5%. 그러니까 총 공급량의 5%가 600만 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400만 개가 남았어요. 매수할 게. 정말 이제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좀 이제 궁금하고요. 근데 정말 5% 확보할 것 같아요. 이게 이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옥토에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제 참여했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천만 달러. 자, 이더리움의 디지털 원유라고 불리우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자체는 이제 2세대의 블록체인이에요. 여기에 이제 기축통화로 이더가 활용이 되는데, 이더리움의 이제 구조를 조금 이해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더리움이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1세대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이 그 2세대 블록체인으로 분류가 돼요. 왜 이제 블록체인이 2세대로 구분이 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개인 간 결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더리움은 여기에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확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과 다양한 표준을 활용해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이 있는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거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의 기술을 통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획기적인 그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어요. 뭐 NFT도 나오게 됐고, 디파이도 가능해지게 됐고, 비트코인만으로는 그 기술을 구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는 이더리움에서 이제 처음 도입된 기능인데 일정 조건이 이제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설계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음료수가 나오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엔 A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B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비트코인에 이 자동화된 기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이제 생긴 거죠.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가능해졌냐?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이더를 담보로 뭔가 스테이블 코인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맡겨놨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더가 청산이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맡겨놓은 것들이 자동으로 청산돼서 그 대출의 담보가 이제 잡혀서 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사람 손을 다 타야 되는 건데 이 사람 손을 타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조건이 만족되면서 바로 이게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운영체제 위에 다양한 앱이 올라가듯이 이게 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애플 iOS나 뭐 구글 안드로이드 위에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OS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DApp을 사용하거나 이제 토큰을 전송할 때마다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남기려면 이더를 내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더에서는 이걸 가스비라고 부르는데 NFT를 발행하거나 디파이 서비스에 자산을 예치하거나 뭐 이럴 때마다 거래를 이루어질 때마다 이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더의 실수요는 증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든 RWA든 이로 인해서 거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더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좀 다른 부분이 이더는 이제 무제한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발행량이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장치를 해놨는데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제 거래하면 이제 소각도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부 거래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자사주 소각처럼 이제 소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그냥 무제한으로 발행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소각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공급량을 이제 조절해주는 기능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뭐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량보다 이제 수요가 그 소각량이 더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할수록 그런 소각도 많아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제 가치 있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더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이제 쉽게 20만 달러 가능하다라는 기사인데, 펀드 스트레스의 이 톰리, 비트마인의 의장이기도 한 이 톰리가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결국에는 9월 1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9월 17일 날 있는 이 통화정책회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 이 결정을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는 아주 긍정적인 호재가 돼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전에 20만 달러는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 근데 금리 인하를 이제 만약에 뭐 안 하거나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오랜 시간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들도 있겠죠. 단기적인 조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로빈후드 애플러빈 S&P 500 편입의 주가 급등이라는 기사예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업계 중에서 그래도 대표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로빈후드가 이제 S&P 500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S&P 500 그 로빈후드는 꼭 암호화폐 종목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 이제 주식 투자 플랫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종목으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P 글로벌 이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도 이제 급등하는 양상들이 이제 나와줬죠. 반면에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S&P 500 편입이 안 됐어요. 편입 여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이번에 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로빈후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티지는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정말 이제 끊임없이 사요. 정말 비트코인 이번에도 1955개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총 보유량 63만 8,460BTC. 이번 매입에는 자사 주식 및 영구선주 판매 수익이 활용이 됐고, 평균 매입가는 1BTC당 11만 1196달러. 이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계속 사는 겁니다. 이 정신 정말 이제 본받을만 해요. 이 불굴의 정신이에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산다. 뭐 소송이 걸려도 계속해서 산다. 매번 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신력만은 정말 인정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